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 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5월 25일 목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파란불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도 반도체는 살아남았습니다. 맞아요. 네. 네. 엔비디아 호실적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 다시 10만 닉스를 탈환했고요. 관련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은 힘이 빠지는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내일 금요일이 있습니다. 네. 또 연휴를 앞두고 내일장 준비해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오늘 그러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 반정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2시간 꽉 채워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내용,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히든카드, 또 추천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2시간 집중해주세요.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할게요. 오늘 호박님께서 1등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네, 나눠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만년필님 잘 오셨습니다. 봄님께서도 오늘 일찍 오셨고요. 내일은 태양님께서도 앵커님 반가워요라고 인사 반갑습니다. 나눠주셨네요. 자, 그리고 한강님께서 보람 앵커님 화이팅입니다. 옆에 앵커님도 화이팅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우리 이용석 앵커님과 함께 반갑습니다.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잼마님 그리고 SQ 콜라님이 오셨네요. 행복 샤랄라님, 오승님까지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드디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위쪽으로 발사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바로 출발해 볼까요?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죠? 아, 오늘 장에 뜨거웠던 종목이죠. 맞아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시청자 4373님께서 사연 남겨주셨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이요 1,400원이고요. 비중 40%로도 두둑하게 잘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뭐 17%나 두 자릿수 급등을 했잖아요. 12,53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면서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둔 이수페타시스 역시 덩달아서 서프라이즈한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같이 지금 신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수페타시스의 상승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한데요. 이러한 급등세에 힘입어서 시청자님께서는 무려 20%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비중도 40% 가지고 계시고요. 4월 초에 방송에서 실적이 좋다 해서 매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네. 하지만 매수 직후에 좀 급락을 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또 급등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단기로 접근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또 주가가 급등하니까 또 우리가 욕심이 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좀 장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지금 비중도 40%로 두둑하게 네. 실으신 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정말 든든하게 채워지니까 부럽습니다. 여기서 멈출 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심층 분석과 함께 목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이수페타시는 고다층 기판 대표 기업이다. 고다층 기판의 대표 기업이다. 반종미 소장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이슈는 좋은데 네. 저는 비중 축소. 아, 비중 좀 줄여낼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다층 기판의 대표 기업이다. 긍정적으로 네. 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이제 PCB 업체인데 이제 기판
이제 IT 칩 이렇게 받고 하는 건 기판은 대다수 이제 중국 업체들에서 이제 저가가 많이 해서 우리나라 기판을 갖고 몇 개 회사만 이제 생존돼 있는데요. 네. 그중에 고다층 기판은 MLB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고사양화된 이제 그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 서버향에 뭐 들어가고요. 그럼 유선 통신용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많이 뭐 몇 층으로 계속 쌓는 계속 이제 층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 기술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유선 통신용 쪽에서 몇 개 회사, 세계 중 몇 개밖에 없는 회사 중에 한 개다. 그래서 경쟁력도 갖고 있어서 작년부터 실적이 좀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용도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공장이 미국에 있고 중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공장도 앞으로 중국 거를 안 쓰면 우리 이수페타시스 걸 미국에서 좀 많이 채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매출이 확대될 거로 기대됩니다. 현재 매출 이익 기준으로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다음 PCB 업체들은 경쟁력 때문에 크게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저평가 영역에 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MLB 쪽이 채용이 늘어나서 실적이 우상향으로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많이 늘고 앞으로 한 자릿수로 늘어갈 거로 보이는데 이익은 올해보다 내년부터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익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업이 계속 우상향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 PCB 쪽은 IT 수혜에서 실적이 등락이 아주 심했거든요.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좀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다층 기판이라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체크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좋지만 비중을 덜어내야 된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전문가님께서 다 모든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기는 한데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구글, MS, 인텔 등을 좀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적인 그 레퍼런스는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금일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는 매출액이 약 65억 달러에서 71억 9천만 달러로 상회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상승한 것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최근 실적만 봐도 한 영업이익이 한 6% 이상 증가를 했는데 사실 기업의 특성상 그 영업이익이든 실적이 다이나믹하게 확 뛰거나 그럴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재무가 하나씩 이제 상승을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올해에 좀 어느 정도의 아까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 지금 실적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는 다소 좀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이익이 극대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는 그만큼은 좀 보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과금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좀 일부는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은 회사 자체에 대해서 성장세는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던 비에 올해는 좀 환율이 좀 그렇게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 초반대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GPT나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멘텀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사연을 주신 분께서 네. 단기적인 접근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도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그 구간을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374님 맞춤으로 이렇게 상담을 잘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비중 좀 덜어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조금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 전문가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앞서 이제 이 미중 갈등에 조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뭐 경쟁 업체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수페타시스 좀 미중 갈등의 반사 수혜주로 좀 어느 정도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 전부 다 피해주죠, 일종의. 그러면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피해를 본다면 다른 이제 매출이 꺾여준다는 그럴 수 있는데 이 기업은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에 있는 공장이 한 지금 10층에서 12층 이제 레이어 다층으로 들어가는데 네. PCB가 이게 한 이제 더 높아진 한 18층 이렇게까지 쌓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력이 앞서가는 거죠, 수익성도. 그런 측면이고 지금 나머지 사실은 뭐 BH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스키드 이런 우리나라 PCB 업체라는 것은 IT 수요가 급격히 줄어서 올해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회사만 이 기술력 있는 이제 MLB 쪽으로 이제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좀 늘어나는 거고 특히 PCB 업체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안정적으로 이걸 뭐 수요에 마진이 민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악화되더라도 큰 피해는 없고 오히려 그것을 미국에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의 엔비디아와 관련주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훈풍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MLB라는 경쟁력이 인정을 받은 건 앞으로 챗 GPT라든지 AI, 뭐 자율주행 이런 곳에서 더 많이 필요하고 사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또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챗 GPT 관련주로서도 이수페타시스는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모멘텀으로 부각이 된 것도 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물론 이게 지금 챗 GPT와 관련된 이슈가 일단 뭐 해외 쪽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국내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네이버가 7월에 하이퍼클로바 X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필요한 PCB든 뭐든 간에 제일 먼저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이수페타시스가 그러니까 동사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우주 항공 산업도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도 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그 종목의 포인트를 잡자 한다면 한 가지 테마 섹터로만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방면에 다양하게 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영위를 하는 기업들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알고 봤더니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이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었다면 오늘 이제 나로가 이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장기간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수페타시스는 숨어있는 재료는 우주 항공과 관련된 재료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 PCB 관련된 그리고
AI나 GPT 이쪽에 좀 많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지만 또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단기적인 대응에 의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 두 분의 투자 전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그럼 이 종목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재는 보유해도 될 것 같고요. 보유할까요? PCB나 IT 쪽에서는 이만한 올해 이익과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IT 수요가 급격히 줄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고 특히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특히 성장할 걸로 보여서 일단은 저는 뭐 보유를 해야 되고 목표가는 현재보다는 단기적으로는 14,500원인데 길게 보면 좀 더 본다면 손절가를 11,700원인데 손절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했다가 18,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주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게 천지 차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2차 전지도 미국의 공장을 앞으로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IT 수요들은 전반적으로 세계 글로벌 내려가는데 미국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급격히 키우기 때문에 우리 이수페타시스는 예를 들어서 칩을 다청이 되기 때문에 고사양 특히 뭐 챗GPT 관련 거 마찬가지고 그럼 엔비디아 칩도 마찬가지 안에 이제 챗GPT 관련된 이게 칩이 엄청 비싸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은 기술력 갖고 있는 층으로 이제 쌓여 반도체처럼 반도체도 단을 계속 쌓고 있듯이 그럼 작은 작은 소규모를 그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계속 이수피타스는 이런 쪽에 발전해 나가서 미국의 수혜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해만 안 나면 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종민 소장님의 전략은 어떨까요? 비중을 줄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전문가님하고 사실상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요? 일치하는데 네. 저는 좀 그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이 부분들을 포커스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4373님께서 결국은 이제 단기로 접근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도 있고 추세나 수급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시간의 현재가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2,800원대 지금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일도 제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3,500원대 그때는 좀 비중을 좀 반으로 좀 줄이자. 왜냐면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40%에서 20%로 이제 줄이게 되면 그 20%는 일단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목표가는 13,500원인데 그 13,500원에서 지금 반절을 덜어내셔라.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5,0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안 잡을까요? 네, 손절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 가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손절가까지 안 가면 제일 좋은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보기엔 한 9,800원대 아래 내려오면은 그 이전에 4월부터 5월 때 그때 조정받았던 흐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지금 갭을 좀 띄워줬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온다 한다면 상승 후에 조정폭이 나온다 한다면 거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는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해 주셨고요. 따라서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13,500원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15,000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손절가 9,800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요, 고다층 기판 대표 기업이다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목표가 일단 14,5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1,700원입니다. 요 11,7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18,000원까지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더 많은 종목도 진단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상담 남겨주세요.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 열려 있거든요.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할게요. 유튜브에서 콜라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3,1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다른 반도체주는 잘 가는데 왜 얘는 안 가는 걸까요? 다른 반도체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린다면 이 종목도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반도체가 워낙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ENF 테크놀로지의 이 하락이 좀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네. 즉 비즈니스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보고 반도체 이게 반도체 반도체 업황의 수혜지. 그러면 특히 그 경쟁에 있는 어떤 마진도 높고 그런 어떤 소재를 하는지 아니면 장비를 하는지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화학회사, 그런 시가액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방리액 떼내는 뭐 방리액이라든지 그 신노 이런 프로세스 케미칼 즉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어떤 소재 주로 이게 시가액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화학 소재 쪽으로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공정, 그다음 반도체 공정 이렇게 그 프로세스하는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특별한 어떤 업황이 좋을 때는 실제 그냥 같이 좋은데 업황이 나빠지면 마진이 적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나진 않죠, 그죠? 이익이 나더라도 그 경기에 또 많이 타거든요. 그럼 이거 화학회사하고 같이 인색을 한다면 화학주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화학주 쪽으로 봐야 되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럼 주식을 보면 내려와 있잖아요. 화학주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의 신에서 계속, 이제 보면 가장 좋은, 반도체, 소재나 이쪽 아니면 뭐 특수 이쪽 보면, 블랭크 마스크 쪽에 있는 SNS 택이라고 그랬거든요. SNS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10,000원대에서 지금 5만 원 와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진입 장벽이 높은 이쪽이거든요. 블랭크 마스크 쪽은. 그래서 이런 건 잘 가는데 이것은 영업이익의 사실은 절반은 뭐 5배밖에 SNS 때 안 되더라도 저평가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화학회사가 대다수 그렇거든요. 그럼 반도체는 SNS 택은 이렇게 잘 가도 시가총액이 거의 1조가 되거든요. 이게 훨씬 적어요. 이거 잘 가니, 그래서 이게 진짜 경쟁력, 다른 회사들도 잘 못 들어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주식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차트 보는 것은 나중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도 이제 화학 쪽도 이제는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화학 업황이 좀 좋고, 반도체 업황 확실히 살아나면 이것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팔 필요가 없이 가지고 있다가 이익이 좀 났을 때 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 종목도 평균적으로 내년 정도까지는 한 3만 대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하고 내년까지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32,000원까지 네. 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현재는 반도체보다는 화학주로 조금 더 연결해서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서 목표가 32,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은 미스터 광님께서 문의 주신 LG전자 살펴볼게요. 네. 122,000원의 비중은 10%시고요. 종목 진단과 목표가 중장기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작년부터 좀 계속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올해 조금 상승하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분께서는 그래도 한 10% 좀 넘게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뭐 애플카 이슈가 있었으면 좀 많이 올랐을 테고 또 전장 사업을 또 공들이고 있는 LG전자인데요. 자, 소장님 지금 목표가 중장기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중장기 그러니까 이게 기간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를 것 같긴 하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추가 않을까? 매수요? 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매수가가 12만 2천 원인데 꼭 터치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좀 조정으로 가고 또한 횡보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LG전자와 관련된 그 종목들은 약간 특성상 이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첫 번째로는 그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로이 서브봇 뭐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 LG전자가 사실 그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고요. 그 기업들을 통해서도 나중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올해는 재무적인 부분들도 좀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지만은 역시나 LG전자의 전통적인 주가의 흐름들은 그렇게 재미를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좀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다 한다면 이 LG전자가 자회사 애플망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애플망고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하이비 차저로 상호가 변경되는데 사실 이게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는 상황이고 또한 로봇과 관련된 산업도 맞물리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흐름들을 다시 좀 잡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전자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첨단 그 로봇 산업 1.0에 대한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상반기 거의 다 끝나가긴 하지만 상반기 때 이 정부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로봇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은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12만 2천 원 이게 지금 좀 턱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돌파를 잘 해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13만 원이든 14만 원이든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되게 애매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좀 지지부진해서 10만 원 아랫대로 내려가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전장과 관련된 또한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LG전자의 좀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LG전자에는 사실상 마곡에 자율주행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팀이 따로 있고 그걸 통해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연구진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벨 4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5까지는 힘들 것이다. 왜 그러냐 하냐면은 전체적으로는 자율주행 레벨 5에 갔을 때는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로는 LG전자가 못 올라간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은 로봇 테마와 지금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설령 여기에서 10만 원 아랫대로 떨어진다 한다면 계속 모아가셔라. 그리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기 때문에 최대 비중은 제가 봤을 땐 30%까지는 쌓아가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평단이 10만 5천 원대나 10만 원대까지 이제 잡게 된다 한다면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때는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됐을 때는 그때는 반절 또 덜어내시고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왔을 때 10만 원 초반대 구간을 또 오면은 그때 또 매수를 하시고 하면서 계속 그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시면서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두시고 만약에 조정 온다 하면은 기회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사업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모아가자고 하십니다. 비중은 30%까지 추가 매수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10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13만 원에서 익절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한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SQ님의 종목입니다. DL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47,8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기업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의 차트도 아주 뭐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DL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써놔가지고 대림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대림. 대림 산업에 이게 지주사 대림 산업이 원래 건설 주택하는 건설하고 대림 아파트 아크로 아파트 있죠. 하고 그다음에 저 여천 NC 그 있거든요, 여천 NC 그래서 대림 산업에선 화학과 건설인데 요걸 분리해가지고 건설은 DL ENC로 가고 화학은 DL 케미칼로 갔거든요. 그럼 요 DL은 이제 지주사예요. 그럼 지주사는 먹고 사는 것은 그 계열사들 DL 이름 썼으니까 그 로열티 상표권에 대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너 얼마 배당받고 자회사 잘한 거 배당받고 이렇게 뭐 투자하는 수입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를 사면 안 되는 게 이제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잘 나가면 지주사도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과거에 이제 카카오가 한참 올라갈 때 각종 카카오 모노발스 자회사 많았잖아요. 상장하니까 자식이 다 잘 나가니까 카카오까지 같이 잘 나가는데 그 나머지 지주사들은 뭐 화학도 있고 대림 산업 있고 다른 것도 이렇게 쭉쭉 있으면 잘 나가는 사업이 있고 안 나가는 사업이 있으면 자식 중에 여러 명 중에 잘 나가는 자식을 그냥 사면 되는데 지주사 사면 안 나간 자식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는 사시면 늘 저평가라는 거죠. 시장에 가치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전체 잘 나가면 모르지만 그래서 전보다 대다수 PBR로 보면 뭐 청산 가치도 안 나오고 0.3배 1배가 청산 가치면 그거의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이것도 그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뭐 특별하게 크게 자회사가 잘 나가면 되는데 지금 자회사가 케미칼도 안 좋죠? 건설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싸다고 사놓으면 앞으로 이제 건설이라든지 화학이 업황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내가 사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바닥이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사가지고 아직 경기가 안 좋아. 올해 지금 이번에 금통에 좀 내렸잖아요. 또 성장률 또 1.6에서 1.4로 또 내렸는데 내년에도 내렸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우리가 지금 불투명해요. 근데 화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 이런 거 샀으면 빨리 안 가는 게 계속 행복. 그럼 바닥권이에요. 주가는 바닥권이 안 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원래 장기적으로 내년이나 전年정도 봐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전체 좋아진다 하고 그러면 지금 사놓고 있으면 거의 뭐 50%는 기본이고 100%씩 나거든요. 그렇게 목적으로 샀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많이 빠져서 그냥 샀으면 이게 주식이 상당히 소외를 당하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21년도 진단하면서 계속 21년도 말부터 건설하고 대림도 그렇지, 대림 산업도 그렇고, 이제 GS 건설도 그렇고요. 건설하고 뭐 전부 다 그런 거 보유 금지라고 그러니까 반타작 날 거라고 경기가 나쁘면 그렇거든요. 그때는 뭐 대림 산업 GS도 뭐 4, 5만 원 막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다 반타작 됐대. 마찬가지 이것도 반타작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일단은 장기로 가면 이익은 나긴 났는데 그럼 DL도 21년도 79,000원이거든요. 주택 쪽에 79,000원 지금 3만 주 반타작이잖아요. 또 반타작 났으면 또 건설이 좋고 전체 경기 또 올라가요. 회복하면 또 따블이 나잖아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게 정답인 거죠. 현재는. 그래서 지금 싸게 샀으니까 좀 빨리 수익이 나고 싶으면 본전 정도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데 본전 정도 팔아서 다른 거 가도 되고 아니면 내년이나 전년까지 경기가 좀 회복될 거라 생각한다면 지금 보유했다가 그때 정도 되면 다시 6만 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럼 50%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뭐 반등했을 때 본전에 나올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싼 거 리스크 적은 걸 샀으니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한 1년 좀 이상 기다리면 50% 정도 수익 날 걸 보여서 그때 기준으로 보면 평균 단가 한 6만 5천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걸로 보유하시고 지금 바닥이라서 절대적인 저평가고 바닥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도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야 이 주가도 같이 좀 상승하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꾸준한 시선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전화 상담 우리 토비가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들께 사랑 고백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채팅창 보니까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 문의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시면 같이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도도레미도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자, 하이로코리아 매수 문의 드립니다. 가끔씩 쏘아 올리는데 조정하면 이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 부품, 밸브, 기자재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누리호에도 밸브와 피팅 부품을 또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문의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요 며칠 좀 상승세 보이고 있거든요. 자, 소장님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누리호 관련주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까지는 잘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매수 만약에 저라면은 좀 비중을 적게 매수는 해볼 것 같습니다. 매수는 해볼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지금 흐름상 봤을 때는 조정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누리호 때문에 내일 만약에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파이프 회사 그러니까 파이프 회사라고 발음이 좀 너무 셌는데 네. 파이프 회사. 파이프 회사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관이음새 및 밸브의 경우에는 조선, 반도체, 플랜트 심지어는 우주항공, 방위산업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그 누리호를 통해서 이슈가 줄어든다 한다면 조선으로서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실질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실질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 센 모멘텀은 그렇게 크게 찾아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접근을 하실 때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한다 해서 이 기업이 전혀 나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4월부터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그 4월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집 주체가 약간 살짝 흐트러진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흐트러진 모습들에 대한 의미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좀 약간 매집 주체가 살짝 흐트러진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지만은 현재 아래쪽에는 그 21,000원대부터 22,600원까지는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으니까 설령 한 번 정도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해서 만약에 23,000원 아래때 매수를 하시게 된다 한다면 목표가를 한 26,000원대까지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일단은 적게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쉽게 오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내일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나온다면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6,000원 잡아주셨네요. 네. 자, 다음 종목은요. 꿈비 보겠습니다. 유나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9,2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꿈비가 약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다음 달 19일에 청약이 진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꿈비는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까지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3% 하락이었고요. 18,550원에 거래 마쳤네요. 시청자님께서 살짝 손실을 보고 있는 중에 이 유상증자 공시가 조금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꿈비가 유아용품 한 그쵸, 가구, 네. 침대 그렇게
유아 뭐 노래방 매트. 사실 쪽은 성장은 뭐 쉽지 않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사신 것 같아요. 사셨는데 이 기업이 재무제표로 봤더니 그렇게 전체 자산이 160억밖에 안 돼. 160억인가요? 그건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산이 작년 기준으로 160억, 부채가 79억이고 자본이 80억. 이제 그러면 200억이랑 유상증자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하는데 이걸 이제 운영 자금하고 해서 뭐 시설 자금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데 그러면 시설해서 하게 되면 확실하게 기업은 좀 성장을 하겠죠. 성장하는데 이제 업황 자체는 뭐 크게 기대할 거 없지만 지금 그래서 정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를 제가 놔둬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시설 증설로 들어가 운영 자금 들어간다니까 130억인가요? 시설 증설이. 그래서 132억이 시설 자금이에요. 그럼 시설 자금이 실제로 들어간다면 확실하게 실제 여러 가지 더 나아질 걸 보여. 가구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그러면 운영 자금도 하시니까 넣는데 그리고 무상을 또 한다고 그러네요. 끝나고 나면 유상 끝나면 그래서 무상까지 하기 때문에 무상 증자도 주가 측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왕 이제 재료가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권리락도 하고 무상도 한번 빠져가지고 또 저 만 원 이하로 있겠죠. 그러면 상장할 때 주가 저가 만 원이었으니까 무상까지 하게 되면 주가는 좀 오를 걸로 보여요. 그럼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유를 해야 되고 무상까지 유상도 받고 0.3주를 주거든요. 그럼 내가 0.3주 주니까 1000주 있으면 300주를 받아서 무상까지 받고 다 해서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증자 소식은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요 유상 그리고 이어지는 무상 증자까지 모두 받아가면서 수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자비님께서 문의 주신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89,1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오늘 매도 기회가 왔는데 놓쳤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이슈에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자, 소장님, 시청자님께서는 좀 매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좀 질리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께서도 이제 좀 많이 질리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흐름상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자연어 처리 텍스트 외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관련된 포맷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 좀 죄송합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그 SK텔레콤이 있고 또한 카이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이 기업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9만 5천 원대부터 10만 5천 원대 지금 매물벽이 점차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달면서 나왔던 시점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추가 상승을 해서 안착만 잘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최대 주주들이 튼튼하니까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래서 진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거든요. 하락했다고 해서 빨리 급하게 팔지 말고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언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꼭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S 윈더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1,000원에 10%.
81,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기는 한데 그래도 CS윈드가 아직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꺾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 손실을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네, 선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 요번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상승할 때 네. 안 팔았거든요. 음, 실적하고 성장성이 좋은 것 같아서 네. 좀 중장기로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문가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님의 의견 같이 참고해 보세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1분기 실적 잘 나왔죠, 그죠? 확인하셨죠? 예, 그럼 올해 한 천억 이상, 1분기가 245억 정도 나왔으면 뭐 1,300억, 1,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혹시 확인해서 가치를 한 평가해 보셨나요? 잘 안 해보셨죠? 예, 예. 그래서 꼭 다음부터는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을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현재 가치를 나타낸 시가총액이 미래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순이익에 몇 배가 와 있는지 이게 바로 회사의 그 기업의 가치를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 그게 이제 판단이 들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1년도 하반기 21년도부터인가 제가 GS윈드 계속 매도만 하라 그랬습니다. 7만이고 6만이고 8만이고 왜냐하면 수익이 크게 안 나고 과거 19년도에서 20년도 주가가 거의 10배 올랐거든요. 주식 10배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21년도 최고가가 10만 8천인데 그거 갔을 때 25년도 정도 영업이익까지 다 반영을 해서 주가에 갖다 끌어쓴 거죠. 빠르면 23년도죠. 그러면 올해 1,300 나온 게 지금도 3조예요. 3조면 거의 지금 지난번에 한 4, 5조 그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1,500억 영업이익에 한 30배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건 CS는 결국 제조업체 이제 풍력타워 이런 거 만들어서 하면 한 방에 뭔가 계속 크게 막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미국에 어떤 친환경 가서 이제 수혜 쪽 기대감 때문에 21년도까지 주가가 막 10배씩 갔어요. 저가 대비 1년 동안. 그래 2년 동안 갔네. 그죠? 그러면 그게 다 반영됐다는 거죠. 아직까지 뭐 같이 현지 업체랑 미국하고 가는데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도 2년 뒤에 이익을 다 보더라도 지금보다 한 이익이 3배 는다 그러더라도 현재 1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실적도 이미 1분기 다 호지성도 나왔고 5월 달에 가다가 못 갔잖아요, 여기. 그 실적 나올 때 해서 중간에 쭉 가다가 82,000원 갔다가 못 가서 내려오면 다시 계속 추가 상승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반등시 매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이 본전을 보고 팔고 나오셔서 다른 거 가셔야 되고요. 주식은 항상 막 과도하게 몇 년 뒤에 이익을 갖다가 써서 주가가 오르면 실제로 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태양광 쪽은 풍력이나 이쪽은 성장이 더디다. 대중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한번 참고하셔서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00대선님께서 문의 주신 대우건설 살펴보겠습니다. 4,345원에 비중은 10%십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2.15% 빠진 4,32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님 가격대 부근이고요. 이 건설주는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것 같습니다. 큰 이슈는 좀 많지 않은데요. 소장님, 대우건설은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추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비중을 좀 늘리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컨센서스 상회를 했는데 사실상 재무는 지금 현재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1분기 신규 수주가
약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57% 정도 되고요. 이게 연초 1조 8천억 정도의 그 초과 상승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다 하지만은 점차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왜 제가 추가적인 부분들을 매수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뭐 삼부토건이나 뭐 국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본격적으로 시장이 진입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건설이든 건축이든 토목이든 이 부분들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지금은 MOU 체결한 기업부터 지금 먼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MOU를 체결을 했는데 5천 개의 그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이제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그 5,000개의 데이터 중에 해당 분야에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엔터 쪽은 좀 제외하고 웬만한 건설사들이 대부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정도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상승하게 된다 한다면 세게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매도로 전략을 취하시다가 또 다시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대우건설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네. 두 번째로는 포인트가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지금 그 지난 18일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또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대우건설은 실질적인 부분들도 좋아지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에 대한 모멘텀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차 목표가를 한 4,800원대 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4,800원대 나온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매도를 하시고 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때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대우건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이슈도 있으니까요. 추가 하락 시에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로 4,800원대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허브님께서 LG 생활건강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8만 4천 원에 비중 12%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고 이 종목도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좀 바닥을 다진 걸까요?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닥 없이 지하 계속 내려갈 걸로. 그럴까요? 이제 LG 생활건강 우리가 뭐 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보면 화장품이 한 40% 가까이 되고요. 네. 나머지 뭐 세제부터 이런 생활용품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활용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게 계속 잘 팔릴까 생각을 해보면 경기도 안 좋다는데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세제도 덜 쓰게 되고 화장품도 덜 쓰게 되겠죠. 당연히 식비가 올라간데 식비도 줄이는 상태인데 뭐 찍어 바른 거 당연히 적게 팔겠죠. 이런 생각만 해도 관련된 주식은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나는 많이 빠졌다고 가격 보고 사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LG생활건강은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뭐 애경도 있고 그런데 LG생활건강 추세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주식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주식이 만 원짜리가 170만 원 같은 거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는 계속 왜냐하면 이제 2000년도부터 우리 소비가 본격화 많이 됐거든요. 그 소비 시대에 계속 하니까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은 계속 세제 안 쓰다가 쓰기도 하고 세탁세제부터 계속 끝없이 성장하다가 2013년도부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 5, 60만 할 때는 제2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가야 되는 중국까지 했는데 중국 가지고는 덜 되는 거 이제 15년도 이후부터는 또 중국이 이제 화장품을 규제하니까 안 되는데 이게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잘 팔리거든요. 동남아. 그래서
이 계속 성장한 거예요. 동남아의 세제부터 다. 그러다가 이제는 동남아까지도 세제 우리가 자기들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그 16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 당시에 모든 성장이 끝났습니다. 이 회사는. 끝난 상태니까 그런데 20년도부터 21년 초까지 주가 급등하니까 다시 120만 원, 130만 원, 170만 원 간 것은 그때는 이제 세제나 이런 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부르는 값처럼 그냥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도 좋으니까 실적이 막 영업이익 1조 2천억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은 영업이익이 뭐 7천억에 반타작에 주가도 실적도 반타작 나니까 그럼 주가 당연히 반타작 나야 되는 거죠. 그럼 178만 원의 반타작은 80만 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성장하면 또 내려가는 거 또 반타작. 그러면 이게 끝없이 성장이 쉽진 않은 거죠. 그러면 또한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좋은 주식은 누가 삽니까? 외국인이 끝없이 사는 거예요. 외국인 사가지고 이때까지 지분이 2016년도부터도 46% 외국인 지분이 45%, 43%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부터 내려올 때 끝없이 팔아가 지금 34%까지인가 외국인 지분 내려왔거든요. 그럼 외국인 지분이 30% 내려왔는데 외국인 12% 팔는데 누가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장기적 입장에서 성장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은 관심을 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하로 더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옆에서 반종민 소장님께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이 종목 이제 매도 타이밍 잡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특별 진단으로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볼 수 있는데 우주항공주 바로 왔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으로 살펴볼 거죠? 네, AP 위성입니다. 네, AP 위성을 통해서 누리호의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 종목들의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고정하시고요. 2부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